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하기 직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목소리가 당신의 발목을 잡은 적 없으신가요? 입고 싶은 옷이 있지만 너무 튄다는 말을 들을까봐 포기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분위기 깬다는 시선을 받을까봐 입을 다물고 진짜 나는 A를 원하는데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는 B를 선택해야만 할 것 같은 그 지독한 분열감. 그 수많은 타인의 시선을 통과하느라 정작 나의 인생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끔찍한 피로감. 오늘 이야기는 그 보이지 않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나라는 존재의 이유를 내 안에서 찾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기로 선택하신다면 당신은 남들이라는 모호한 관객이 아닌 나라는 유일한 관객을 만족시키는 진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거장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역설은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꿈을 걷는 자의 시선과 해석으로 이 말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나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이 당신을 비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당신 스스로가 먼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남의 시선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소심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에 각인된 가장 강력한 생존 본능에서 시작됩니다.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에게서 집단에서의 추방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무리에서 미움을 받거나 이상한 놈으로 낙인 찍혀 쫓겨나는 것은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집단에 소속되어야 했고 집단의 규범과 기대에 맞춰 행동해야 했습니다. 튀는 행동은 곧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남들과 다른 의견을 내려고 할 때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순간 우리의 뇌, 즉 편도체는 이것을 무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비상사태라고 오해합니다. 사회적 거절의 가능성을 신체적 위협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절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부위는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상당 부분 겹친다고 합니다. 즉, 마음의 상처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뇌에게는 실제적인 고통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타인의 시선 앞에서 얼어붙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움직이지 마, 숨어, 튀지 마, 그래야 살아남아라는 가장 원시적이고 강력한 생존 매뉴얼을 자동으로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시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시선 뒤에 숨어 있는 추방과 고립이라는 원시적인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죠. 이 강력한 생존 본능이라는 토대 위에 우리는 사회화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감옥을 스스로 짓습니다. 바로 거울 자아 이론입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는 내가 객관적으로 파악한 진짜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상상하고 그 모습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상상하며 그 상상된 판단에 대해 내가 어떤 감정, 즉 자부심과 또는 수치심을 느끼는가의 총합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당연히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것은 성숙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배려가 종속이 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진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칠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상상하며 그 상상 속의 나, 즉, 남들이 기대하는 나를 연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타인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끊임없이 가면을 바꿔 쓰는 배우로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김대리라는 가면을, 친구들 사이에서는 재미있는 친구라는 가면을, 부모님 앞에서는 착한 아들, 딸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기대하는 역할에 맞춰 다른 가면, 즉 페르소나를 꺼내듭니다. 이 가면 연기가 왜 우리를 지치고 병들게 만들까요? 우리가 살면서 회사에서 직함이라는 단 하나의 역할도 결국 나를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선의 감옥은 수십, 수백만 개의 가면을 상황에 따라 바꿔 써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수많은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나의 얼굴과 목소리를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할 때 가장 나답지라는 이 질문에 관객, 즉 타인의 박수갈채를 먼저 살피지 않고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나의 가치관의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깥, 즉 타인의 평가를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 욕구의 덫입니다. 타인의 좋아요, 칭찬, 인정의 눈빛이 없으면 나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내적 동기가 아니라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외적 동기에 따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와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는 대리 인생, 즉 외주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는 어떻게 탈출하여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정 욕구라는 본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욕구를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우리 모두가 빠져 있는 거대한 착각, 바로 스포트라이트 효과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란 사람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나에게 집중하고 있고 나의 사소한 행동, 외모, 실수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과대평가하는 대표적인 인지적 편향입니다.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수많은 관객, 즉 타인이 오직 나만을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따라 머리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말을 살짝 더듬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엉망인 머리 스타일만, 내 바보 같은 실수만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은 그 지옥 같은 기분. 그 순간 우리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가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티셔츠를 입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 방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게 한 뒤 몇 명이나 당신의 티셔츠를 기억할 것 같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는 기억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고작 20%에서 25% 정도만이 그 티셔츠를 기억했습니다. 이 실험이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간단하고도 명쾌한 진실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신에게 쏟아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하느라 정작 우리를 제대로 쳐다볼 정신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나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자 가장 혹독한 비평가일 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타인이 이렇게 볼 것이라고 상상하는 나의 생각입니다. 이 진실, 아,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해방감과 자유가 찾아옵니다. 나를 짓누르던 그 수천, 수만 개의 스포트라이트가 사실은 나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상상 속 관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피곤한 연기를 그만두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나의 가치 판단 기준을 외부에서 내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SNS 비교를 다룰 때 강조했던 내적 중거점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장 비교를 넘어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외적 중거점으로 사는 것은 나의 모든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남들이 어떻게 볼까에 맞춰져 있는 삶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직업, 남들이 부러워하는 비싼 차, 남들이 인정하는 모범적인 모습. 이 삶은 끝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점철되며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마치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깃대와 같습니다. 내적 중고점으로 사는 것은 나의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나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되는가에 맞춰져 있는 삶입니다. 이 결정이 나의 가치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이 행동이 나의 가치인 정직에 맞는가? 이 관계가 나의 가치인 자유를 존중하는가? 이 삶은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마치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이 내적 중거점, 즉 나만의 나침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번아웃에서도 강조했듯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나에게 인생에서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최소 5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성장, 자유, 안정, 사랑, 기여, 정직, 건강, 즐거움 등. 그리고 그 가치들의 우선순위를 매겨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인생 나침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남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흔들리는 외부의 거울을 보는 대신 이 선택이 나의 핵심 가치인 성장과 자유에 부합하는가라는 명확한 내부의 나침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사회에서 고립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칼 로저스의 역설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즉 나는 안정보다 자유로운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와 용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승인이 아닌 나의 승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마지막으로 나로 사는 근육을 키우는 실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처럼 2분 규칙처럼 아주 작은 자기 표현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회의 시간에 남들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비판이 두려워도 일단 손을 들고 말해보세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당신의 생각이 다르다면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당신의 다름을 드러내보세요. 평소에 입고 싶었지만 튈까봐 망설였던 옷이 있다면 내일 당장 입고 한번 나가보세요. 이 작은 자기 표현들을 시도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거나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할 것이라고 과대 상상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도 있네요. 그 옷 잘 어울리는데요와 같이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험들이 쌓여
아, 진짜 나로 살아가도 괜찮구나라는 강력한 데이터가 되어 우리를 올가매던 시선의 감옥의 벽돌을 하나씩 깨부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 타인의 인정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포기하지 못해서 진짜 나로 사는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로 사는 것이 주는 약간의 불안함과 고독함보다 남에게 맞추는 익숙한 안정감이 더 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나는 타인의 거울 속 이미지가 아닌 나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살겠다고 남들이 기대하는 모범 답안이 아닌 나라는 유일무이한 작품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시선의 감옥이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는 거대한 자유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당신이 받아야 할 유일한 스포트라이트는 타인이 비추는 조명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스스로 밝히는 자신의 빛입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